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연금이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돈으로 혼자 살 수 있을까?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게, 건강하게,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건 불가능해. 그 돈으론 못 버텨.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분들은 달라요. 70이 넘었는데도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오늘도 참 좋다. 이렇게 웃는 분들이에요. 특별한 재산도 없어요. 자식이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90만 원, 딱 그 돈으로 한 달을 꽉 채워서 살아가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요즘이 제일 행복해. 오늘 그 비밀을 전부 다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국가 혜택 정보도 빠짐없이 담아뒀으니까 절대로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그런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없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 숫자로 증명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채널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나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할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순례 할머니예요. 올해 73이고요. 혼자 사신 지 벌써 6년이 됐어요. 남편분이 6년 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자녀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둘 다 서울이랑 대구에 따로 살고 있어요. 할머니 수입은요, 국민연금 42만 원에 기초연금 33만 원, 거기다 소소하게 받는 노인 일자리 수당이 15만 원이에요. 다 합치면 딱 90만 원이에요. 이게 한 달 살림의 전부예요. 제가 처음에 이 할머니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을 때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에이, 우리 같은 사람 이야기 해봐야 뭐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루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절대 평범한 게 아니었어요. 이분 사시는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리려고요. 할머니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돼요. 알람도 안 쓰세요. 몸이 알아서 깨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고 베란다 나가서 화분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상추, 깻잎, 고추, 방울토마토. 이게 다 할머니 텃밭이에요.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이 12개가 빽빽하게 있어요. 이게 그냥 취미가 아니에요. 엄연히 식비를 아끼는 방법이에요. 여름엔 상추랑 깻잎을 사 먹은 적이 거의 없대요. 베란다에서 따다 먹으면 되니까요. 할머니 한 달 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직접 여쭤봤어요.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래요. 혼자 사시는데 22만 원이면 하루에 7천 원 조금 넘는 돈이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가 식비 관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대형마트는 거의 안 가세요. 동네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요일을 따져서 가세요. 목요일이랑 금요일 오후 5시 이후에 가면 상인들이 당일 못 판 채소랑 생선을 반값 이하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할머니가 그걸 딱 노리시는 거예요. 눈치 없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장사하시는 분들도 도와드리는 거야. 안 팔고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에서 이미 할머니의 마인드가 느껴지지 않나요? 밥은 혼자 드시는데 절대 혼자 먹는 게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할머니 말씀이 밥 한 끼 천천히 맛있게 먹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야. 바쁜 사람들이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듣고 나서 제가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진짜로요. 할머니 점심 메뉴는 보통 이래요. 된장찌개 아니면 맑은 국 하나, 나물 반찬 두세 가지, 그리고 밥.
근데 그 나물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할머니가 제철에 나물을 사다가 대량으로 데쳐서 냉동실에 얼려놓거든요. 취나물, 시래기, 고사리 이런 거요. 냉동실에 나물 재고가 항상 있어요. 이게 간단해 보여도 식비를 엄청나게 줄여주는 방법이에요. 제철에 싸게 사서 저장해뒀다가 두고두고 먹는 거거든요. 단백질은 어떻게 챙기냐고요? 달걀이 할머니 최고의 친구예요. 달걀 한 판을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에 사면 30개잖아요. 그게 거의 한 달치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여기에 두부, 멸치, 그리고 한 달에 두세 번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조금씩 사서 드세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삼겹살 한 근에 2만 원 주고 먹는 것보다 달걀 프라이 2개의 된장찌개가 몸엔 훨씬 좋아요. 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드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걸 할머니가 몸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73인데 지병이 고혈압 하나밖에 없어요. 약도 딱 한 가지만 드세요. 의료비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것도 좀 자세히 해드릴게요. 할머니 한 달 의료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값 포함해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할머니가 동네 보건소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보건소에서 혈압약 처방받고 무료 건강검진도 매년 빠짐없이 받아요. 국가 암검진도 다 챙기세요. 할머니 말씀이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게 아니라 안 아프려고 미리 가는 거야. 아프고 나서 가면 돈이 10배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정말 맞아요. 예방 진료가 치료보다 훨씬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많이들 모르시는 게 있어요. 동네마다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들이 꽤 있어요. 한방진료, 물리치료, 치과 스케일링 같은 거요. 할머니는 이걸 다 꿰고 계시고 다 챙기세요. 내가 낸 세금이야.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지 라고 하시면서요.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예요. 이제 주거비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머니가 사시는 곳은 수원의 소형 공공임대 아파트예요. 방 한 칸에 거실 하나. 평수로 치면 20평이 안 돼요. 한 달 임대료가 12만 원이에요. 관리비 포함해서 15만 원 정도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할머니가 65세 이후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신청하셨고 기다림 끝에 당첨이 되신 거예요. 이거 신청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아파트인데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기가 길긴 하지만 신청을 안 하면 영원히 못 들어가거든요. 할머니도 신청하고 3년 기다리셨대요. 전기세 이야기를 하자면 할머니 한 달 전기세가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할머니 집에 가보니까 조명을 다 LED로 바꿔놓으셨고 에어컨은 하루 사용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더운 날 오후 2시에서 5시 이 3시간만 트세요. 그 외엔 선풍기로 버티세요. 겨울엔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시더라고요. 거실이랑 방 전체를 난방하는 게 아니라 전기장판 깔아놓고 그 주변에서 생활하세요. 처음엔 이게 불편하지 않냐고 여쭤봤더니 뭐가 불편해요? 아늑하고 좋은데 이러시더라고요. 통신비는요, 알뜰폰 쓰세요. 한 달에 10,000원짜리 요금제예요. 데이터 1GB에 통화 무제한이에요. 집에서는 와이파이로 유튜브 보시니까 데이터 1GB로 충분한 거예요. 혹시 아직 알뜰폰으로 안 바꾸신 어르신들 계시면 이건 진짜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똑같은 통화, 똑같은 문자인데 한 달에 4만 원짜리 요금제 쓰는 거랑 10,000원짜리 쓰는 거랑 차이가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할머니 식비 한 달 반치예요. 이제 할머니 수입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노인 일자리 수당 15만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뭘 하시냐면요.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아침마다 1시간 반 동안 교통지도를 하세요. 일주일에 5번이요.
한 달에 약 22시간 정도 일하시는 건데 이게 그냥 돈 때문만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이 시간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세요. 아이들이랑 눈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인사받으면 하루가 달라져요.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느낌이 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마음에 와서 박히더라고요.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루의 목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할머니 한 달 지출을 정리해 볼게요. 할머니가 직접 보여주신 이달 가계부예요. 임대료 및 관리비가 15만 원. 전기, 가스, 수도 합쳐서 3만 5천 원. 통신비 만 원. 식비 23만 원. 의료비 및 약값 3만 5천 원. 교통비 2만 원. 복지관 소액회비 및 경로당 관련 2만 원. 기타 생필품 2만 원. 이걸 다 합치면 얼마냐고요? 70만 원이에요. 90만 원에서 70만 원을 쓰면 매달 20만 원이 남아요. 이걸 할머니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적금에 넣으세요. 매달 20만 원씩이요. 이 돈이 아프면 쓸 비상금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큰 안전장치가 된대요. 근데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젊을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더라고요 라고요. 행복과 돈의 관계가 나이 들면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이 넘게 행복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연구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좋은 관계, 인간관계래요. 이걸 70대 할머니들이 몸으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 관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머니 자주 만나는 친구가 5명이에요. 다 동네 분들이에요.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이랑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이에요. 일주일에 3번은 꼭 만나세요. 화요일엔 복지관 노래교실, 목요일엔 경로당 바둑 모임, 토요일엔 친구들이랑 공원 산책이에요. 이게 할머니한테는 그냥 취미가 아니에요. 정신 건강 유지 장치예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 그게 제일 무서워. 그래서 나가야 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이 엄청난 통찰이에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사회적 고립이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독거노인 중에서 사회적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치매 예방에도 사회적 교류가 약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이론으로 알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은 걸 하고 계신 거예요. 몸이 알고 있는 거죠. 복지관 노래교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할머니가 노래교실을 2년이 넘게 다니고 계신데요. 처음엔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갔대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으면 못 산다고 하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뭔가가 풀리는 게 있대요.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요. 실제로 노래를 부르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호흡이 깊어지면서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복지관 노래교실은 대부분 무료예요. 전국 대부분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하거든요. 이거 안 다니시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저도 취재하러 따라갔다가 거기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로요. 이제 자녀관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죠. 할머니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요. 할머니가 아들한테 돈 달라는 말을 6년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대요. 아들이 가끔 용돈 주려고 하면 필요 없어. 내 살림해나 써. 이러신대요. 근데 이게 단순히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뭔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달라진다는 걸요. 처음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부담스러워하고 그게 서로 간에 서운한 감정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걸 주변에서 이미 봤대요. 대신 할머니가 아들한테 하는 거는요. 한 달에 한 번 직접 만들어 냉동해둔 반찬을 택배로 보내줘요. 그리고 손자 생일 때 용돈 5만 원을 꼭 보내요.
이걸 매달 모아둔 20만 원에서 하세요.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어야 당당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철학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90만 원 받으면서도 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녀와의 화상통화도 할머니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스마트폰 잘 쓰세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아들이 한번 알려준 뒤로 혼자서 다 하신대요. 유튜브도 보시고 카카오톡도 하시고 손자랑 화상통화도 하세요. 일주일에 2번은 아들이나 딸이랑 영상통화를 하세요.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랑 전화로 목소리만 듣는 거랑 달라요. 얼굴 보면 안심이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 삶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어요. 작은 것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할머니가 차를 좋아하세요. 근데 비싼 차 안 사세요. 동네 약국에서 파는 제일 저렴한 국화차, 히비스커스차 이런 거 사서 드세요. 하루에 2번 아침이랑 저녁에 차 한 잔씩 마시는 게 할머니 최고의 여유 시간이에요. 차 한 잔 들고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 보는 시간이요. 그 5분이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에 저는 한참 멍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얼마를 쓰는지 알아요? 여행 가고 맛집 가고 쇼핑하고 카페 가고. 근데 그게 다 지나고 나면 또 허전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5분짜리 하늘 보기로 행복해요. 이게 배울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배울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인생 공부인 것 같아요. 1년에 딱 1번 할머니가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단풍 구경 기차 여행이에요. 기차 경로 우대권이 있으면 기차 요금의 반만 내거든요. 강원도 단풍 명소에 당일치기로 가세요. 친구 2명이랑 같이요. 도시락 싸가지고요. 그게 할머니 1년치 여행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하실 때 할머니 눈이 반짝이셨어요. 그날은 진짜로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단풍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적게 쓰면서도 이렇게 충만한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할머니 말고도 제가 인터뷰한 다른 분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이복순 할머니, 71살이에요. 이분은 연금이 더 적어요. 기초연금 33만 원이랑 노인 일자리 20만 원 해서 53만 원이 수입의 전부예요. 근데 이분은 이 돈으로 혼자 사시면서 매달 자립이 된다고 하세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이분은 주거비가 없어요. 부산 동구에 있는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데 임대료가 7만 원이에요. 관리비 합쳐서 10만 원이에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영구 임대는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거든요. 이복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알아요? 욕심을 버린 거예요. 근데 욕심을 버리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예전엔 더 큰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 무덤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도 다 두고 갔는데 내가 뭘 가지려고 이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이 말이 저한테 너무 크게 들렸어요. 이번엔 제가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분들은 절대 남과 비교 안 해요. 옆집 할머니가 어디 해외여행 갔다고 부럽다거나 자식이 명품 사줬다고 부럽다거나 이런 감정이 없어요. 아니,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나이 들면서요. 비교가 불행의 근원이라는 걸 이미 몸으로 알아버렸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분들은 하루에 감사한 게 뭔지 찾아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친구 목소리 들어서 감사하다. 이런 소소한 감사가 쌓이면 하루가 무겁지 않대요. 젊을 때는 행복해지려고 뭔가를 얻으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 그게 훨씬 쉬워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분들은 몸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헬스장 같은 데는 안 가요. 돈 드는 데는 안 가요. 대신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고 집에서 스트레칭을 해요. 할머니도 아침에 화분 인사하고 나서 꼭 동네 한 바퀴를 도세요. 비가 와도 우산 들고 나가세요. 비 오는 날 걷는 게 더 상쾌해. 이러시더라고요. 이 루틴이 허리 건강이랑 다리 근력 유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대요. 근력이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커지거든요. 낙상 한 번의 어르신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걷기가 그냥 취미가 아니라 건강 투자인 거예요. 자, 이제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기로 했던 중요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많은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못 받는 혜택들이에요.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기초연금이에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33만 4,210원이에요. 근데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소득 인정액 기준이 생각보다 높아요. 신청 안 하고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주민센터 가셔서 꼭 상담 받아보세요. 그 다음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에요. 이게 단순히 공공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각자 건강 상태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경쟁률이 있어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해요. 이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루의 목적과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게 있어요. 1년 동안 병원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한테 해당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꼭 확인해 보세요. 주거 지원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공공임대 아파트 외에도 주거급여라는 게 있어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실제로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집이 낡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엔 집수선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모르면 못 받아요. 문화여가 지원도 빠뜨리면 안 돼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컴퓨터 교실, 스마트폰 교실, 사진 교실, 원예, 노래 교실, 요가 등등이요. 그리고 경로 우대 할인이 있어요. 지하철은 무료잖아요. 고궁이나 박물관, 국립공원 입장도 대부분 무료거나 할인이에요. 이걸 다 활용하면 문화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혜택들을 다 합치면 실질적인 생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90만 원이라는 숫자가 처음엔 작아 보여도 이 혜택들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실질적인 생활 수준은 훨씬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박순례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할머니, 지금 삶에서 아쉬운 게 있으세요? 근데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쉬운 거. 글쎄, 지금 이 나이 돼서 이걸 깨달았다는 게 아쉽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젊을 때도 더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뭘 깨달으셨냐고 여쭤봤더니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고 적게 가져도 불행하지 않다는 거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듣고 저 진짜 한참 멍했어요. 삶이 천국이 되는 건 통장 잔액이랑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이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게 73 박순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